당뇨 망막병증은 젊은 환자들에서의 실명 원인의 또 1위입니다. 한 30년 이상 되면은 90% 이상에서는 생기는 병입니다. 레이저 치료도 마취를 하나요? 왠지 아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. 마취를 안녕하세요. 네, 이번 시간에는 실명을 초래할 수 있는 4대 안과 질환 중에 당뇨 망막병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일단 당뇨병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, 그죠? 당뇨병이 있는 환자분들이 생길 수 있는 질병인데 이게 뭐 다 생기는 질병인가요? 보통 당뇨가 뭐 한 10에서 15년 정도 지나가게 되면은 한 60, 70% 정도 가지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. 한 30년 이상 되면은 90% 이상에서는 생기는 병입니다. 결국에는 시간의 문제고요. 그 황반변성이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그것은 노인 인구에서의 그 시력 상실의 원인 1위라고 보고가 되어 있고, 당뇨 망막병증은 젊은 환자들에서의 실명 원인의 또 1위입니다. 네. 그래서 당뇨 합병증은 관리가 중요한데 30대, 뭐 20대 이런 분들이 자기는 건강할 거라고 믿고 관리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참 안타깝게 시력을 매우 많이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좀 더 이른 나이에. 예, 그죠? 맞습니다. 네. 근데 당뇨 망막병증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당뇨 망막병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. 비증식성이냐 증식성이냐. 그리고 그 기준은 신생혈관이라고 하는 나쁜 혈관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뉩니다. 그래서 보통 초기의 당뇨 망막병증은 이제 신생혈관이 없기 때문에 다 비증식성 당뇨 망막병증 단계인 거고요. 혈관 변화가 심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나쁜 혈관이 자라 들어오고, 그렇게 해서 증식성으로 넘어가게 되면 쉽게 터지고 또 물이 많이 새어나오고 또 그것이 거미줄처럼 변해서 망막박리도 일으키기 때문에 꼭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그러한 병입니다. 네. 우리가 당뇨병 망막병증을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는 자각 증상이 있을까요? 당뇨 망막병증은 망막 중심부에 이상이 생기면 보통 그때 가서 자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증상이 없어도 반드시 정기검진을 하시는 게 필수적이고요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각 증상으로는 예를 들면 이제 전반적으로 시력이 침침해지고 시력이 떨어지는 그러한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, 또 시야의 일부가 이렇게 얼룩덜룩 잘 안 보이는 그런 일들 있을 수 있고요. 물체의 모양이 좀 휘어 보인다던가 또는 크기가 양눈이 차이가 나서 한 눈이 좀 물체가 작게 보이거나 또는 크게 보인다던가, 또 중요한 것으로는 그 눈 안에 피가 났을 때는 그 피가 눈 안에 마치 연기나 아지랑이 또는 작은 벌레들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. 그래서 비문증? 비문증이라는 거죠. 네, 네네. 맞습니다.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서 갑자기 비문증이 생겼다. 그러면 혹시 당뇨가 진행돼서 그 합병증으로 생긴 것이 아닌지 확인도 필요하십니다. 네네. 아무래도 이제 실명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잘 관리를 하고 그리고 발견을 한 다음에 치료를 적절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어떤 치료법들이 있을까요? 당뇨 망막병증의 핵심 치료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. 하나는 레이저 치료고요. 하나는 주사 치료입니다. 그래서 레이저 치료는 보통 비증식성에서 증식성으로 넘어가는 그 직후 네네. 보통 받게 되고요. 그 증식성에서 생긴 나쁜 신생 혈관들이 더 자라지 않고 가능하면 줄어들게 만드는 데 목적을 둡니다. 그리고 그 신생 혈관에서 피가 터지지 않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요. 레이저 치료도 마취를 하나요? 왠지 아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. 마취를 열심히 합니다. 그런데 신경들이 마취가 100%다 되지가 않고요. 그래서 통증 감각들이 조금은 남습니다. 그런데 이 레이저 치료는 다행인 거는 보통 한 눈에 한 서너 번 정도에 걸쳐서 해 놓으면 그 뒤로는 더 많이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시기만 좀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항체 주사 치료를 또 눈에 받으셔야 되는데요. 망막이 부어오른 것을 가라앉히는 것이 이제 주된 목적이고, 그 기간이 한 달에서 2달 정도 보통 약제의 효과가 가기 때문에 결국 평생에 걸쳐서 반복해서 주사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다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찌르면 피도 나고 혹시 그럴 수 있나요? 예, 맞습니다. 그 흰자 위에 그 붉게 피가 나는 일들이 꽤 자주 있고요. 그것은 실핏줄이 터지는 거랑 같은 거기 때문에 피곤할 때도 이렇게 핏줄 터지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럼 교수님 지금 이제 뭐 레이저 치료나 이제 주사 치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수술적 치료도 있을까요? 그 당뇨 망막병증인데 수술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미 상태가 조금 안 좋아졌다는 뜻입니다. 눈 안에 피가 나서 그 피가 눈 안을 채우고 있어서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나
거미줄 같은 막 때문에 눈 안에 망막이 나빠져 있다거나 했을 때 보통 수술을 하게 되고요. 예, 그런데 가급적이면 수술하는 단계에 가기 전에 조기 치료를 통해서 눈을 안정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. 그럼 눈은 수술을 할 때 어떻게 이렇게 절개를 하나요? 눈이 작잖아요. 네네. 예, 그러니까 더 작게 절개를 합니다. 그래서 막 구멍 내듯이. 예, 맞습니다. 약간 큰 주사 바늘 정도 되는 정도의 침을 눈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아주 작은 집게나 내지는 칼 같은 거를 안에 넣어서 네네. 그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제거하거나 빨아들이는 네네. 그런 방법으로 수술을 네. 합니다. 당뇨병 합병증으로 생기기 때문에 사실 눈에 어떤 치료를 할 거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다른 기존에 있는 당뇨병을 잘 치료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. 그 당뇨 망막병증이 진행하는 거는 그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그 당화 혈색소 수치와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. 당 조절이 잘 되시는 분들은 기간이 좀 오래되어도 당뇨 망막병증이 많이 진행을 안 하는 반면에 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기간이 짧아도 굉장히 심해져서 결국 시력을 잃게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. 눈 관리뿐만 아니라 혈당 관리, 혈압 관리, 그리고 나머지 전신적인 관리가 계속 열심히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요. 그러려면 이렇게 뭐 내분비내과나 순환기내과, 안과 이런 세 과의 진료들이 잘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진료를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근데 대개는 그렇게 되면 이과는 이런 날 오고 또 다른 날 또 안과 오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. 예, 맞습니다. 그래서 환자분들이 병원에 여러 번 내원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. 저희 안과에서는 각 망막 교수님들의 진료를 각 요일별로 이렇게 분산해서 일부러 배치를 해놨고요. 그래서 내과에 오시는 날 저희 안과에서 해당하시는 망막 교수님 진료를 보시게 되면은 한 번 오셔서 내과와 안과 진료를 다 받고 가실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. 네, 환자분 입장에서 상당히 편한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. 예, 그럴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오늘 조범주 교수님이 당뇨 망막병증에 대해서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. 반드시 정기 검진 받는 거 그리고 당뇨병 관리 잘 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